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65일 앞둔 오늘에서야 겨우 선거제가 선택됐습니다. 그것도 뭐 대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아니라 중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전과 사범 단 한 사람이 결정을 했다는 거에 저는 기분이 굉장히 역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과 사범에 기소된 건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기도 힘든 범죄자 한 놈에게 대한민국 제도가, 선거 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에 정말 기분이 진짜 엿같고요. 검찰이 흔히 잘 쓰는 말이 거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을 법이라는 제도로 그 거악을 향해서 칼날을 휘둘렀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칼날을 휘두르는 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이재명이 정치판에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태로움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 이재명이 첫 번째가 위성정당 금지시키겠다 했고, 두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 하겠다 했는데 하나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대선 공약 파기가 나온 겁니다. 입벌구라는 말을 하더라고. 입만 벌리면 구라. 남 탓하고. 대선 공약 파기는 심각한 신뢰를 잃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민의 힘을 탓하고 있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목 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중 태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반칙을 먼저 했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짐들을 책임 떠넘기기. 마구마구 그냥 헛소리, 거짓, 이 위선 덩어리, 이걸 빨리 까발려야 되는데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을 한번 방문하면서 원래라면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금배지 편안하게 달고 그 인천 계양에서 유동규 원희룡에 맞서지 않고 편안히 도망가는 길을 택했는데요. 그 문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용광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마 거기서는 친문 학살에 대해서 멈추라. 그 다음에 친문에 대한 지분을 좀 확보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을 거고 사케찬의 압박 또한 있었을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대선 중진 의원의 희생, 이재명의 측근이 먼저 희생을 한다면 헌신과 희생이 돋보일 것이라는 그런 문재인의 말들 일반론적이라면서 일축하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은 무시 못했을 거다. 그리고 사케찬이 바친 본인의 그 조직들이 이재명을 중앙정치로 끌어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아버지 사케찬을 완벽히 외면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병립형 회기로 생각했는데요. 위성정당 창당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또 얼마나 길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이 3법, 그 다음에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 정말 없어져야 되는 제도인데요. 집권 여당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선거제도, 이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은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재명은 거짓말에 특화된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대한민국 정말 아픕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이런 선거 제도를 보면서 5천만 국민이 이재명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진영 나눠 먹기 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라. 1인 독재,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선거 투표 한번 잘하자라고 국민에게 전체적인 지각을 깨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에 달린 상황이라는 게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국민들은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게끔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줬고요. 이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따끔한 질책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선거제를 가지고 나라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이요, 어떤 인간이냐면요, 정말 피를 거꾸로 쏟게 만드는 인간입니다. 낯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없다라는 거죠. 단 얘가 이겁니다. 6.25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집요하게 역사 왜곡에 매달렸었죠. 6.25 전쟁, 남침의 역사를 지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남침, 북침, 어찌됐든 어디에 도발이 아니라 군사 충돌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는 식의 발상이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지 진짜 말이야 방구야라는 소리를 하는데, 어찌 잘못 보면요, 남침을 유도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꼬셨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6.25 전쟁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이죠. 누가 먼저 일으켰냐,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의미를 두고 국가의 정체성, 역사의 진실, 국민의식에 있어서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 못하고 습습습 넘어간다면요, 야당 대표 자격도 없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좋아하는 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묻겠습니다. 그 운동권 청산의 프레임을 잡고 단순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한동훈 비대위에게 이재명은 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산해야 할 중요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묻고 싶네요. 지금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장에 다니고 있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가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같은 것들은 파렴치 혐의 아닙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범이 사상범 행세하고 있다고. 정말 이재명은 그냥 자범이죠.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인허가 땅 장사한 겁니다. 최종 인허가권 결정자였던 위치에서 대한민국 땅으로 장사한 겁니다. 이게 파렴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의 모습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중대 범죄 혐의자를 소추하는 것이 죽이는 정치를 하는 건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재명을 떠받들고 있는 이 개딸들, 이런 팬덤도 너무 한심하고요. 창피를 모르는 그런 집단들이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이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자범이 586 운동권들과 합작해서 후진 정치를 하고 있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진영 나눠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세계 10위권 국가도 아닙니다. 정말 이재명 하나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될 것 같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다음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요, 문재인 깜빵 보내기, 이재명 깜빵 보내기. 그러나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할 수 없는 이유는 정상화되지 않은 사법부, 미친 듯 돌아가고 있는 입법부, 국회, 동물국회를 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불편한 현실입니다. 4월 10일 65일 남은 총선에서요,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 대한민국 시스템을 잡을 수 있는 정부, 문재인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윤석열의 정부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게 총선 승리거든요. 이렇게 입법 독주를 할 수 없도록 세력 균형을 만든다는 거죠. 투표지가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대로 된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